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지정학적 불안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회의장에 와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이 현안을 전달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잠깐 제 노트북을 좀 열었습니다. 말씀 짧게라도 요약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고, 특히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여러 폭격이나 공격의 양상은 그냥 단순히 이란의 핵합의 도출에 초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핵합의 도출은 물론이고, 이란의 이 체제 붕괴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그 의견을 드리면서 트럼프는 이런 양상에 대해서 마치 이스라엘을 사냥개에 재 비유를 했었죠. 사냥개를 그냥 풀어놓고 미국이라는 이 주인이 그 사냥개를 그대로 두고 있는 모습이다. 더 이란을 물어뜯도록 두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제가 이런 현상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의 암시는 사냥개가 그 이란을 물어뜯도록 놔두는 수준뿐만 아니라 주인이 직접 가담하겠다. 라는 입장 표면을 한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미국의 트윗을, SNS를 계속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워낙 이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보니, 굉장히 더 불안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의 의미심장한 이 X에서의 발언,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이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미군을 동원하겠다라는 방향성에 이 해석을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CNN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을 반영하듯 뉴욕 증시가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증시가 반영을 한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란의 어떤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최후 통첩을 하기도 했고, 또 이런 중동 불안이 고조될 것을 반영하듯 이 투심이 위축되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망가지고 WTI나 브렌트유 같은 국제 유가는 4% 넘게 급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과가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봐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안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고, 그러면 이 이란 최고 지도자 지하 벙커도 알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핵시설이거든요. 그 이란의 핵시설을 지금 60%까지 우라늄 농축 비율이 지금 측정이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60%냐 90%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1%에서 60%까지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60%에서 90%로까지 가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군사, 안보, 또 이런 방위 산업 이쪽에 직접적인 공학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진단을 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팔로우업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그래서 이 지하 벙커, 핵시설을 폭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벙커 버스터. 이 벙커 버스터의 무기 일련 번호가 GBU 57MOP라는 이 무기인데, 이 벙커 버스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만 보유하고 있고 내부로 파고듭니다. 지하 60m까지 파고듭니다.
이 폭탄의 중량이 14톤이나 됩니다. 지하 벙커 혹은 은폐 구조물을 파괴하는 용도인데, 자, 이 벙커 버스터를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럼 이란의 핵시설이 지하 벙커에 묻혀 있고, 그리고 최고 제도자도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벙커 버스터를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고,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고, 지금 이럴 때 물론 급격한 이란의 핵합의 요청, 어, 굴복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그냥 항복해도 죽고 항복하지 않아도 죽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뭐 끝까지 버티거나 싸우는 종류의 에,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동 전쟁이나 미국과의 어떤 갈등 양상이 그래 왔었기 때문에 항복하거나 핵합의 선언을 할 가능성보다는 뭐 어쨌든 끝까지 버티거나 싸우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시나리오를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침 어제는 G7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G7 정상회담, 이 7개 세계 최대 GDP 국가, 물론 G7 안에, 세븐 안에 GDP 규모로만 표현한다면 2위가 중국이고 5위가 인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도 7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G7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경제 규모만은 아니에요.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많이 포함하죠. 1973년 첫 모임을 하면서 거의 굉장히 진지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는데 트럼프가 조기 이석했다는 것이 현안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왜 조기 이석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주목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조기 이석하는 행위는 트럼프니까 가능하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무례한 일 아닙니까? 이게 초등학생들 모임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유치원생들 모임 아닙니다. 동아리 모임 아니에요. 세계 정상급이 모인 거고 회원국만 모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또 초청해서 또 확대 G7 회의를 개최했고, 그럼 그런 자리에서 트럼프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사진도 안 찍고 다른 각국 정상들과의 의견 조율, 각국 정상들이 표현하는 여러 메시지들을 듣지 않고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도 지금 그냥,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된 거죠. 그죠? 참, 왜 이런 것일까? 자,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이고, 그러기가 어려운데, 조기 이석한 이유는 좀 뭔가 더 큰 것이 있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단편적인 생각은 뻔하잖아요. G7 국가들이 뭐를 요구할까요? 공급망 안정과 또 세계 무역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함에 따라서 무역 시장이 긴장되고 있다. 그 트럼프는 이제 그런 관세 전쟁 같은 거 그만하라. 라는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더 중국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좀 차단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하는 일들도 있고 세계 무역 영역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그게 경제를 더 위협하고 있다라는 종류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 입장에서 듣고 싶을까? 듣고 싶지 않으니까 떠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이 G7이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하자라는 의견을 모을 거죠. 나토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 추가 제재를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는 어,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또 추가적으로 러시아 추가 제재 반대와, 그러니까 G7의 나머지 정상들 혹은 어, 이 확대 회의를 했으니까 초청국들의 의견과 조율할 수 없는 트럼프 입장에서의 굳이 그 얘기를 들어야 되나? 어차피 조율 안 할 건데. 라는 생각으로 이석한 게 아닌가. 굉장히 단순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두 번째로 해봅니다. 근데 세 번째로 트럼프가 뭔가 정말 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왜 이석한 것일까? 아까 트윗을 보여드렸습니다만 트럼프 X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이 중동 전쟁에 관여해서 화해를 좀 유도하게 이스라엘 그만 때려라 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정상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그 추측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무력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러한 공격을 더 지원해주고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벙커버스터를 직접 어, 직접 이 폭탄을 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스라엘이 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G7 정상회담에서 조기 이석한 이유는 아마도 중동 정쟁에 직접 관여하기 위함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그 경과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럼 대규모 어, 이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면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더 진전되고 그것에 뭔가 미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순간에는 직접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벙커버스터와 이 항공모함,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중급유기도 보냈다고 했죠. 공중급유기는 그만큼, 이 전투기가 하늘에 오래 날 때 급유가 필요해요. 기름이 떨어져요. 그러면 공중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공중에서 맴돌면서 급유할 수 있는 그 공중급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냈다는 얘기는 중동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가 판단하기를 옵션을 확보하고 미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할 때는 직접 개입을 하자라는 입장이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게 만든다고 했었죠. 특히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이게 몇 주간 지속될 것으로 CNN은 보도하고 있는데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냥개가 어, 상대 표적을 물어뜯도록 놔두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냥개를 말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냥개를 말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직접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왜 지금 이스라엘은 또 왜 지금 미국은 이란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또 역시 전투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전투력을 갖고 있는데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헤즈볼라 지도자가 24년 9월에 사망했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가자 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 이 대리 세력들이 위축됐죠. 또 여기 시리아 쪽에 아사드 정권도 붕괴됐죠. 그러니까 이 사실 이 3대 세력이 이란의 어쩌면 대리 세력들이고 그럼 이란은 상대적으로 고립됐고 여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 있다. 이란의 체제 붕괴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란이 지금 약화된 상태라고 판단하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겠다. 막 이렇게 표현해왔던 이 보수 강경 정권, 이 강경 정권에 대해서 아예 그냥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친이스라엘 정권,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핵협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협상은 당연히 기본이고, 핵협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안에는 여러 사안들이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곧 이 자리에서 그 중요한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녹화를 마무리해야 돼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는데 어제 마침, 엊그제 마침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바로 이 자료죠. 이 영상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취하거나 실제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금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또 이 자료에서 얘기했던 게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고조시키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없게 사라지게 만들거나 지연시키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세계 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류비 상승이라든가 또 뭐 해운비 상승이라든가 해상 보험료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에 부담이 주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대신 부탁드리고 이 시나리오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 잠깐 공유해 드리면 제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유튜브 이상의 더 많은 여러분과의 교류, 정보 교류, 또 줌 수업, 매주 하는 줌 수업, 또 매월 하는 대면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경제 공부하시고 이런 불확실한 시장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좀 해결책을 좀 찾기를 저와 함께 고민해 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상단에 이 오피셜 클럽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빨리, 한시도 빨리 이 중동 불안 전쟁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그 어떤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